율리아 사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율리아 사상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김교빈 이현구의 동양철학 에세이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구차하게 살기 위해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몸을 죽여서라도 사람다움을 이룬다. 공자는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산 것이고 사람답기를 포기하면 그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아니라고 해야 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죽는다고 합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정말 죽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겁한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번 죽습니다. 사람답기를 포기할 때마다 존재 가치를 잃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나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일생 단 한 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공자를 배우면서 알아봅시다. 공자는 주나라의 여러 제후국들 가운데 약소국인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공자라고 부르는 까닭은 성이 공씨이기 때문이고 뒤에 붙은 자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입니다. 원래 이름은 구인데요. 어머니가 니구산에 빌어서 공자를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농업사회입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집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를 위한 가족제도가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농사 경험이 많은 어른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부장 중심의 수직적인 윤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 중심의 수직적 윤리를 국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봉건제였습니다. 주나라는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불리는 종갓집을 중심에 놓고 자신이 정복한 여러 땅에 자기 집안의 형제, 작은아버지, 조카와 같은 친척들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 식구들을 제후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치체계 전체가 가족관계를 이루게 되고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족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 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효제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혈연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후국들이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고 세력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서 일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군주들은 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또 부국강병을 위해서 온갖 정책을 동원하면서 민중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금방 무너졌고 신하들이 틈을 보아서 제후를 쓰러뜨리거나 땅을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선 이들이 제자백가라고 불리는 학자들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온 세상의 질서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열망을 지닌 학자였습니다. 공자는 제나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왕들을 만났고 그 왕들이 자기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공자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과 예입니다. 중용에서는 인을 사람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말한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가 한 말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사람다운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몸을 죽여서라도 사람다움을 이룬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타고난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타고난 도덕성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즉 인을 실천하는 길일까요?
공자는 사람다움의 출발을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 간의 우애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과 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충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는데요.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붙인 것인데요. 즉 마음속에 중심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언가에 충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국가를 대할 때, 공부를 할 때,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몸을 챙깁니다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존재감이란 몸과 마음의 교집합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100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친구랑 게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카톡을 계속 확인한 적은 없나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흩어져서 딴 곳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는 그 대상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은 같을 여에 마음심을 붙인 것입니다. 즉, 남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효와 재를 실천할 때 부모님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부모님을 대하고 형제 자매가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입니다. 충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서를 실천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 즉 어떤 일을 할 때 속임이나 꾸밈 없이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모,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사회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과 함께 예를 강조하였습니다. 예는 인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를 실천할 때에는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복도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너무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예의범절을 아주 잘 지킨 학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속으로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물건을 들어드리면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날 좋은 학생으로 보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충실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갖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학생이 속으로 선생님을 만났으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니까 물건 옮기는 걸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학생은 충과 설을 모두 갖추고 형식도 함께 갖춰서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예일까요? 공자는 진정 사람다운 사람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옳은지 그른지만을 따지며 이를 형식을 갖춰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실천하자는 극기복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극기복례를 실천할 때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 또한 사람다움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 자신의 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질서가 잡힌다고 봤어요. 우리가 지닌 이름, 즉 아버지, 자식, 학생, 교사, 의사라는 이름에는 각자의 다움이 있어요. 이름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맞는 직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명론입니다. 발을 정자에 이름명을 쓴 것이죠.
그런데 정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해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일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정명이 사라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을 그렸죠. 정치인이라는 이름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흐려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인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사회는 건강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오겠죠. 공자가 말한 정명대로라면 정치인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 그러니까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를 공자는 정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공자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것을 강조했어요.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말하지 않아도 아래에서 행하지만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자가 말하는 올바른 정치란 군주가 먼저 스스로를 닦아서 사람다운 사람, 군주다운 군주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주가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정치를 덕치라고 합니다. 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군주가 형벌로 백성을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몰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만 군주가 인과 예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자가 말하는 올바른 정치란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공자는 통치자는 재화가 적은 것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꿈꾼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자 사상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공자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2018년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실제 1907년 영국의 맥켄지 기자가 찍은 의병의 사진으로 끝이 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이름 없는 민중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소환시킨 것이죠. 의병들은 현대식 화력으로 무장한 외세와 맞서 싸우면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나가서 싸웠고 숨이 끊어질 때 죽었습니다. 한 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와 백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은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의 말대로 사람다움을 포기했기에 숨이 붙어있을지라도 매 순간 죽고 또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도덕적 실천, 이것이 공자 사상의 핵심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손쌤과 함께하는 손쉬운 윤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